자, 부동산은요, 기본적으로 수요자가 따라와 주지 않으면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언제나 나는 뭔가를 살 수 있어, 사고 싶어라는 예정되어 있는 수요자인 것이죠. 즉 매수자입니다. 신규 수요자가 안으로 계속 밀고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공급은 줄어들어 있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제학TV의 황태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부가 바뀌고 나서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요. 정말 뭐 집값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거 과연 이대로 계속 올라가겠는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질문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자, 서울 집값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공감해 보시고 한번 느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에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집값 왜 무너지지 않는가라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빚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공급도 많이 부족하고 금리도 인하한다고 하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정말 집값이 너무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정책 규제들로 인해서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근데 저는 좀 그거와 좀 반대되기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 있는 부분이 꺾이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정말 경제적 위기가 온다던가 국가 위기가 온다던가 또는 공급을 뭐 폭발적으로 막 늘린다던가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이 어떤 과거에서 흘러오듯이 지금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지금 공급량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또 박근혜 정부 때는 하우스푸어가 존재를 했었죠. 그러면서 집값이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디로 떨어졌냐면 지방으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140만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분들이 지금 청년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연 오늘만의 이야기일까요? 과거 5년 전,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미 탈지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1995년부터 2024년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계속해서 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140만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젊은 분들이 과연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단연코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가 인프라라고 하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때문이에요. 공부를 좀 잘합니다. 그럼 다 서울로 대학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건국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연대라든가 뭐 고려대라든가 다양한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거 외에도 정말 서울에 정말 좋다고 하는 대학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먼저 가려고 하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서울로 올라오는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단연코 이 부분은 5년 전, 10년 전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그게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사회적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인구는 빠지고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이 사회적 현상은 앞으로도 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자, 그리고 신규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층들도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인구 이동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변화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 포인트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부동산은요, 기본적으로 수요자가 따라와 주지 않으면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수요자라는 건 뭐예요? 이거를 사줄 수 있는 매수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저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언제나 나는 뭔가를 살 수 있어, 사고 싶어라는 예정되어 있는 수요자인 것이죠. 즉, 매수자입니다. 자, 집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주고 싶습니다. 그럼 또 대기자인 거예요.
자, 이걸 팔고 또 다른 데 사야 되겠다 하면 이것도 대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자들이 계속 움직이는데 신규 수요자가 안으로 계속 밀고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공급은 줄어들어 있는 것이죠. 자, 수요자는 여기 있고 공급은 여기 있으면 계속해서 가격을 자극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떤 가격이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 그리고 국가 개발 시장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203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집값이 강제적으로 좀 시장 상황 때문에라도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르는 폭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이 현재 올라 있는 부분이 갑자기 폭락 막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에 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하나의 지표만 보더라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청년도 다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봐보세요. 1, 2, 3등의 격차를 보면은요, 지금 거의 80%에 육박하는 기업과 그리고 80%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전체 매출과 그리고 이런 청년분들도 다 수도권으로 집중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어디냐? 서울과 경기와 인천을 포함해서 이 세 개 시를 포함해서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봐보세요. 1등이 서울, 2등이 경기, 3등이 인천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쫙 퍼져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전국의 1000대 기업의 지역별 분포도만 보더라도 아,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구나. 이 대한민국 쪽가는 남한 땅에 이 서울과 경기, 인천이라고 하는 이 수도권으로 엄청나게 몰려 있구나.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서 있고 싶은 사람보다 위쪽에 있고 싶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단순 논리에 의해서만 하더라도 뭐가 따라오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가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한 서울의 특수 지역들을 보면 원룸 임대료가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 2칸짜리면 140만 원, 150만 원을 가고 있고요. 조금 지역이 정말 뭐 세다, 좋다 그러면은 뭐 200, 250만 원도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 상식적으로 우리가 1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산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집이 모자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월세화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연코 이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이 현상이 단연코 단기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문제인 것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그 2025년 올해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을 세미나에서도 만나고 상담을 통해서도 만났습니다. 자, 근데 만나는데 다 같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집값이 너무 올라 있는데 정부가 바뀌었으니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늘상 드렸던 답변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재개발 재건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줘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도심 복합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제도를 축소했습니다. 이제는 한 타이틀이 더 들어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썼던 건데 공공의 개입을 강화하겠다. 공공이 개입한다는 건 뭐예요? 시장 자극의 가격을 줄여들 수는 있겠지만 신규 아파트로 만들어내는 공급에 대한 속도는 빨리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단연컨대 재개발과 재건축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럼 신규 아파트가 또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면서 지금 같이 물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일자리가 같이 움직이고 거기에 청년분들까지 또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소득이 필요한 분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반적 사회적 현상이 빚어내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지속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쟁도 나고 하고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면만 놓고 봤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지방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지금 현재는 저출산 시대입니다. 저성장 시대. 저일자리 시대에서 과연 우리 청년 세대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침을 하고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풀려서 강남 일대에 돈을 싸지못 들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묶어대지 않았겠습니까? 시장을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지속적 상승과 지속적 가격 유지로 방향이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청년 10명 중에 4명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주 여건만 좋다면 비수도권이라도 좋다. 하지만 비수도권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수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들어오고 싶다라는 게 전반적 의견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연코 뭐다? 이 사회가 만들어낸 인프라라는 것이죠. 상권, 교통, 그죠? 일자리 이런 것들인데 최고의 가치는 뭐였었냐? 여기서 따라오는 건 교육입니다. 요즘에 TV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어떤 학생분들이 나와서 뭐 어느 지역에서 공부했는데 뭐 대치동을 따라갈 수 없더라, 뭐 여기 가면은 뭘 할 수 있겠더라, 뭐 다양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도 지금도 이 사회에서는 교육이 가장 큰 인프라를 꼽고 있더라. 자, 공부를 잘하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요. 서울대 갈 수 있으면 짱이겠죠. 이게 그냥 우리나라 바닥에 깔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 그냥 인식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난 지방에 있는 대학 가도 굉장히 좋을 거야 라는 어떤 만족감을 갖고 있거나, 우리 부모님들이, 야, 지방에 있는 대학 가. 그래도 여기가 되게 좋은 데야. 여기서 공부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시그널을 외치면서 막,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이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올라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빚어져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단연코 어제 일이 아닙니다.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2025년이라는 21세기 2025년도에 와 있다는 것이죠. 자, 부동산은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취득하지 않습니다. 단연코 2년 뒤, 4년 뒤, 6년 뒤, 8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왜? 지금 당장 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내 통장에 지금 1억 있는 분이 있고 10억 있는 분이 있고 100억 있는 분이 있습니다. 100억 있다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준비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억이 있으나 10억이 있으나 100억이 있으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 크기가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면 어떤 사람은 자금이 되니까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꼬마 빌딩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집도 못 사는데 꼬마 빌딩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재테크를 준비하고 또 그거에 대한 방법을 선택하고 방법을 공부하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어떻게 시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해야 될 텐데 이 상황이 단연코 어디로 몰리고 있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서울로 다 몰려들고 여기를 포인트로 삼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다수가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 대다수라고 하는 수요자가 없다면 서울의 가격과 수도권의 가격은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어떤 현상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큰 숙제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을 진입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조금 좋은데 선택을 하려면 준비를 하고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한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구독자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지금은요.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의 자본을 가지고 어디를 살까요? 라는 질문을 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전반적인 거시적인 걸 보고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인플레이션 전반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뛰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위기를 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자그마한 자본으로도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도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좋은 정보, 좋은 지역, 좋은 물건 열심히 추천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자본의 자산의 이익이 되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외에도 세미나 참석이 힘드시거나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시죠? 1대1 상담을 통해서 또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만 부족해지는 주택. 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전반적인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연컨대 정책이나 규제 제도가 나왔을 때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떨어졌다가 떨어지는 건 조금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건 팍 올라가 버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지금 현재 102%입니다. 이 상황에서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93.6%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02%에서 평균치를 넘어서고 있는 라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분양 사태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양극화라고 하는 서울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위 밑에 쪽은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쪽은 하락입니다. 또는
하락 또는 뭐예요? 미분양이라는 거죠. 근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하락 또는 미분양에 유지되고 있으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내가 부동산을 사서 올라가기를 원하지. 내가 부동산을 사갖고 떨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자본과 자산이 멈춰있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밑에 있느냐, 위쪽으로 가느냐인데,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집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해줄 수 있으면 저도 해주고 싶어요. 자, 근데 우리 부모님도 한번 봐보세요. 내 자녀분들이 정말 잘하고, 정말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 개천에서 욕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임금이 지금도 뭐 최저임금 하고 뭐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실업률도 그렇고 뭐 월급도 코딱지만 합니다. 진짜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장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지만 그죠?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거주와 투자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자, 내가 살아가야 될 집이 있고요. 돈을 벌어야 되는 재테크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단연코 투기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본의 논리거든요. 그죠? 재테크는 금융 재테크도 합니다. 자, 근데 부동산 재테크도 합니다. 그죠? 막아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나의 문제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여기에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 여기는 102%인데 여기는 93%니까 부족하다. 결국엔 부족하다? 그럼 늘리면 가격은 같이 따라간다.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제가 2025년도가 늦지 않은 기회의 시장이라고 보는 것은 많은 물량, 만약에 서울에 지금 만약에 주택보급률이 여기서 딱 들어와서 102%를 넘어서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신호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 안에 너무 많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라고 이제 신호를 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가. 그죠? 우리나라가 공산국가야. 만약에 뭐 중국이나 저기 뭐 북한처럼 공산국가야. 자, 나라에서 보상해 줄 테니까 여기 밀어버려. 뭐 이런 거면은 갑자기 막 5년 만에도 막 미친 듯이 늘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갑자기 막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협의, 동의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어도 안 돼. 라고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이거.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엄청 다 똑똑해.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버티면은 더 줄 거야. 조금만 버티면 더 좋은 기술로 될 거야. 지금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무조건 비싸질 거야라는 기본적 소유자들에 대한, 지역 주민에 대한 이런 인식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재개발 재건축을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다 똑똑해졌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개발 전문가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공부해서 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거기 공부해놨는데 좋은 곳에다가 입지 인프라 자리를 보고 저만 하나라도 찍어놔야 먼 미래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좀 더 서두르시고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과 지방의 집값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자, 아래쪽은요 4억 9천만 원 갑니다. 평균적으로요. 자, 근데 위쪽으로 올라오면 29억 갑니다. 이 격차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단연코 표로만 보시더라도 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초격차를 우리는 초양극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극화. 이것은 자, 몇십 년 동안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자, 봐보세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눈 깜짝하고 10년이 또 흐릅니다. 2035년이 됩니다. 이게 좁혀져 있을까요? 절대 좁혀져 있지 않아. 무조건 벌어지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 자, 임금이 청년층이 지금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중장년층이 평균 5천,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안 먹고 안 쓰고 숨만 쉬고 16년을 모아도 살까 말까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참 이게 야, 살까 말까 하는데 왜 집값은 오르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돼가고 있고 지금 이거를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은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든 이쪽으로 점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 몸은 공기가 좋은데 계십시오. 돈만 공기가 나쁜 데로 좀 보내시면 됩니다. 공기가 나빠. 맨날 공사하고 차 수십만 대 다니고 매연이 막 하는데도 가격은 어때? 쫙쫙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소득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초격차 현상이 벌어지고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냥 마냥 뭐 집값이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얼마가 떨어지는 거예요? 30억짜리 아파트가 20억 되겠습니까? 그럼 3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분은 20억이 되기를 바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격 매수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아니야 떨어질 거야 나만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큰 틀에서 시장을 바라보시고 와이드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시장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런 부분들 들어도 어렵고 들어도 1, 2, 3억대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을 너무 찾기가 힘들다.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 저희 부동산 경제학 TV에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도와드리고 있죠.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정말 좋은 내용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요, 이제 쉽게 진입할 수 없는 희소성을 갖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와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만들어낸다는 건 끊임없는 외부 뭐를 끌어들인다?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던 수요자를 끌어들인다. 어떤 수요자를? 일자리 수요자든, 그죠? 주거시설이 필요한 수요자든.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그곳에 가깝게 집을 마련하고 싶은 수요자가 같이 따라오는 것이고, 수요자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주변의 상권이 뭐가 된다? 활성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활성화되는 곳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딘가를 투자를 할 때는요. 기업이 들어오는가? 그죠? 주변 인프라가 좋아지는가? 그럼 기업이 들어온다는 건 일자리가 들어왔고 일자리가 들어오니까 주변의 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면 개발을 해야 되겠고 자, 개발을 하고 나니까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뉴스에 보시면 상권 무너지는 데들 어떻습니까? 상권이 무너졌다? 그럼 집값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식이 따라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시죠. 무너지지 않는 곳, 힘이 좋은 곳. 그죠? 강남역 상권. 자, 건국대학교 먹자골목 상권. 대단하죠? 자, 홍대 상권, 신촌 상권. 자, 그렇게 힘든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상권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곳들에도 저만 하나 찍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왜 강남, 수서, 송파, 용산만 봅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뜨거운 데다 손을 넣으면 데인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 희소성, 저평가 되어 있는 곳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세미나에서도 그 저평가되어 있는 곳, 1, 2,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곳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고요. 큰 거는 아무나 살 수 있습니다. 왜? 돈이 있으면 사니까요. 작은 거는요. 정말 다양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께만 콕 알려드리고 참석하시는 분들께 또 콕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참석하기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멀리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또 시간 못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또 1대 상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고 좋은 친구 정말 자산의 자본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전문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자리와 인프라로 인한 수요자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 2025년 이후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2030년, 35년 정책에만 매몰되지 마시고요. 규제 나와서 집값 떨어졌으니까 이거 봐 떨어졌네. 떨어져도 나는 못 삽니다. 왜? 떨어지면 더 못 사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만 자꾸 매몰되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세상이 변하는 거와 국가 개발 어떤 그림과 그 다음에 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 재개발 시장들을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부동산 경제학 TV에서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